그러니까 요 마지막 파트가 은근히 좀 쉬워요. 이제 약간 기억이 날 거야. 여기가 좀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다 그림 보고 하는 문제라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자, 이번에도 한 친구 콕 집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분만 드려야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 상태로 그리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구해와야 되고 아까 공식 하나 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서 교집합을 먼저 구해오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성중아, 자, 몇 번일까? 요? 1번이요. 예, 감사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잘하는구나.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리려고 해보시면 좀 불편한 게 생길 건데 그 불편한 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A의 개수가 나와 있고 B의 개수가 나와 있고 합집합의 개수가 나와 있잖아. 근데 어느 하나 표시하기가 힘들어. 그치? 즉 여기서 뭐가 필요함을 여러분들은 교집합의 개수가 필요함을 욕구를 좀 느끼셔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공식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합집합의 개수는요. 어떻게 구한다고?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주는 겁니다. 이 식을 암기를 좀 하세요. 자, 합집합이 28개고요. A가 16개고요. B가 20개다. 요게 36이니까 빼기 얼마? 자, 빼기 8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교집합이 8개입니다. 자, 여기가 8개면 여기가 8개가 되고 여기는 12개가 되고 여기가 총 28개. 자, 바깥쪽은 모르는 문제예요. 어차피 몰라도 풉니다.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게 어디냐 봤더니 차집합 B 여기 B 차집합 A 여기 개수를 더하라는 문제니까 8 더하기 12 라고 해서 정답은 20개구나. 역시나 해석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야.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시키는 걸 세면 됩니다. 알겠지? 자, 바로 오른쪽 유형으로 넘어가서 위에다가 별표 하나 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넘버 관련해서 한 가지 유형 문제가 있어. 이건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얘는 제가 방학 때 뭐라고 했냐면, 이해만 하면, 다시, 이해만 하면, 뭐 공식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랜만에 한번 풀어볼까요? 262번입니다. 자, 역시나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상을 해보던가, 그러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봐. 상상력을. 자, 이 문제는 오래 안 걸리거든요.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이 뭐야? 딱 아는 수가 바로 한 1초, 2초, 3초. 3초면 풀겠네요. 물론 처음 풀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뭐 하라는 거지? 자, 일단은 1분 드렸는데요. 자, 이 문제 혹시 상균아 혹시 상균이 기억나? 이거? 정답 몇 번이 이게 일단은?
혹시 상균이 기억나시려나? 아직 못했구나. 그렇구나.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자유롭게.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자,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푼 친구들. 자, 정답 몇 번일까요? 이게 교집합. 윤혁이 풀었네. 요게 약간의 아이디어 문제야. 아이디어. 이거 아시죠? 아이디어. 자, 어떤 아이디어인지 한번 이해해 볼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넘버로 말하자면 전체가 20개입니다. 20개. 자, 여기 안에 20개가 있어야 돼. 총 20개. 그런데 읽어보시면 A에 몇 개가 있냐면 A에 15개가 있어. 일단은. 그리고 B에 몇 개가 있냐면 B에 8개가 있대.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우리한테 뭐 교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어. 즉 겹치는 거 몇 개일까? 근데 그거 알아? 이렇게까지만 주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부족하다고. 아까처럼 합집합을 주던가 뭔가를 더 주면 정확히 구할 수가 있는데 꼴랑 전체 주고 A 주고 B 주면 겹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래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최대한 많이 겹치는 경우 혹은 최소한으로 겹치는 경우를 상상하신다면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볼까? 먼저 최대값부터. 여러분 자, A에 15개가 있고 B에 8개가 있어. 이거 두 개를 최대한으로 많이 겹친다고 치면 윤여가 최대로 겹칠 수 있는 게 몇 개일까요? 자, 8개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9개는 못 겹쳐. 왜? B 자체가 8개가 맥시멈이야. 지금 B가 8개잖아. 9개가 될 순 없지만 B가 만약에 A에 다 들어간다면 가장 많이 겹치는 거겠지.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약간 이런 상태가 가장 많이 겹칠 때예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맥시멈 8개입니다. 그럼 자 반대로 미니멈 최소값은 몇 개일까? 자 아마 상상하시기로 쌤 그러면 아예 안 겹치면 안 되나요? 상균아 아예 안 겹칠 수 있을까? 15개, 8개 아예 안 겹칠 수 있을까요? 자, 당장 두 개를 더해보시면 이게 몇 개가 돼? 23개가 돼. 근데 전체가 몇 개라고? 전체가 20개란 말이야. 그럼 상균아, 최소 몇 개는 겹쳐야 돼? 자, 겹치기 싫어도 상균아, 최소 몇 개는 겹쳐야 될까요? 혹시 이 문제 풀어보다 기억 안 나세요? 전체가 20개인데 최소 몇 개? 자, 결론입니다. 최소 3개는 겹쳐야 됩니다. 다시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하시면 23개가 나와. 전체가 20개란 말은 뭐다? 겹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몇 개? 자, 여기서 몇 개를 빼면 되는지를 상상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 자리가 최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걸 권장드려요. 다시 집합 파트에서 가끔 최대값 문제가 나와.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요 뭔가 진지하게 계산으로 막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말로 그래서 제가 계속 말로 하라는 거 말로 교집합은 몇 개 겹쳐야 되는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집합에서 어려운 문제는 말로 하면 편해져요. 꽤 많은 문제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263번입니다. 약간 다른 걸 묻고 있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말로 해봐. 말로.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줄게요. 이런 문제는 오래 안 걸립니다. 이번에는 A를 주고 B를 주고 합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합치게 만들려면 반대로 가장 적게 합치게 만들려면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표 문제는 위에 있는 교집합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한 친구라면 뭐 이런 식의 합집합 문제든 혹은 바로 밑에 있는 차집합 문제든 뭔가 비슷하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thinking. 오늘 수업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내용이 넘버 관련 문제입니다. 넘버 관련.
첫 번째 유형은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 유형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자, 갑자기 제가 뭔가 상균이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상균아, 가장 많이 겹쳐지는 거 몇 개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씩 해볼까? 최대로 합쳐진 게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감이 안 오다 본데? 자, 그러면 자 한번 다른 친구가 도와줄까? 자, 지원아, 합집합 제일 많이 합쳐지려면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이론상 몇 개?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많이 겹쳐질까요? 합쳐질까요? 자, 혹시 알겠는 친구 최대값 몇 개일까요? 지원아 72. 72. 얘는요,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한 명씩 졸업을 해야 되는 문제야. 감이 빡 오면 끝나, 이거는 그냥. 아, 그런 느낌이구나. 다시. 자, 최대로 많이 합치려면요, 언제야, 여러분들? 서로서일 때야. 겹치는 게 없을 때야. 그냥 32개 따로, 40개 따로, 겹치는 거 없어. 이러면 제일 많이 합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합쳐지는 게 제일 적어지려면 언제일까요? 자, 합쳐지는 게 적어진다는 말은 점점점 어떻게? 점점점 겹치는 게 많아져야 돼. 겹치는 게 많아져야 돼요. 만을 다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일 많이 겹칠까? 는 방금 위에서 교집합 문제로 풀어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다? 자, 언제 가장 많이 겹쳐요? 이런 상태일 때 가장 겹치는 게 많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합집합이 제일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돼? 몇 개일 때다? 40개일 때예요. 즉 A가 전부 다 B에 있어가지고 그냥 40개, 딱 40개가 가장 작아지는 거야. 39개는 안 되나요? 그건 불가능하지. B자치가 40개인데 39개를 어떻게 합쳐요? 그쵸?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번 문제는 차를 구하는 문제니까 두 개를 빼보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가 이제 유형 16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도 교과서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이것도 다들 아시죠? 한 번만 가면 아하 잡으시면 별것도 아닙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어떤 문제야?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내용에다가 뭐를? 스토리를 준 거예요. 스토리를. 제가 방학 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이 문제에다가 스토리를 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 문제에다가 스토리 한번 줘볼까요? 전체 집합이니까, 자, 우리 주변에 전체가 뭐가 있을까? 그래, 너네 반. 자, 우리 반. 자, 우리 반에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A는요, 제 맘대로 집합 A는, 그래, 이게 여학생이라고 할까? 자, 여학생이 20명 있고요. 자, 집합 B는요, 남학생 그러면 이상해져. 왜? 밑에서 교집합 나와야 되거든. 안경 낀 학생, 안경 낀 학생, 이 15명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요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여학생이면서 여학생이고 안경 낀 학생은 9명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이거, 이제 요런 좀 이제 키워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얘는 꽤 유명합니다. 합집합의 여집합. 혹시 성중아 기억나? 자, 성중이만 유일하게 마이크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성중이 물어볼게요. 얘 뭐라고 스토리 주면 돼? 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자, 합집합의 여집합. 자, 알겠는 친구 있어요? 이제 뭐라고 쓰면 돼요? 자, A는 여학생이고 B는 안경 낀 학생이거든? 그럼 자, A 합집합 B를 말로 하자면 여학생이거나 또는 안경 낀 학생인데 그거의 바깥쪽이래.
자, 이거 유명한 멘트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학생도 아니고 안경 끼지도 않은 학생. 이런 거 어떠세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돼? 자, 어쨌든 자, 마지막 유형은요. 요런 문제에다가 스토리를 쫙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만 할 줄 알면 여기랑 똑같이 풀 겁니다. 다시 해석을 할 줄 아냐라는 거야. 이런 멘트들을. 그리고 해석을 돕기 위해서 제가 방학 때는 시간이 느긋해가지고 한 땀 한 땀 했지만 이제 시간 없고요. 제 위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유명한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특히 이 내용은 뒤에서 배울 명제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 풀다가 모두 혹은 보통 이제 그리고 혹은 뭐 둘 다 이런 말이 나오는 키워드가 나오면 보통 걔네들은 교집합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또는 이란 키워드는 합집합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방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했던 그 멘트는 이겁니다. A와 B를 모두 뭐뭐하지 않는,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A랑 B의 둘 다 바깥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또 유명한 키워드 하나. 자, 여기 보시면 A만, 뭐뭐만은 차집합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A 차집합 B는요, A만 있는 거야. A만. 그래서 차집합 키워드고,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옴. 잘 안 나옴. 이거는 잘 안 나오지만 가끔 이런 말 나오면, 그럼 A랑 B 중에서 하나만 이런 말 나오면 차집합 두 개를 합친,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A랑 B 중에 둘 중 하나만 만족하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둘 다 만족하는 걸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쨌든 자, 이걸 이용해서 자, 265번 문제 한번 해석을 해보시겠어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별로 안 남은 관계로 해석까지만 도와드리고 나머지 계산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때 많이 벌어놨어야 돼 원래. 이게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학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어느 학원에 가도 한 땀 한 땀 해주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그 학원이 만약에 관리형 학원이라서 학생 맞춤형으로, 그게 사실 과외죠, 과외. 과외를 하는 경우라면 뭐 예외긴 한데, 그냥 일반 종합학원이라던가 그냥 일반 뭐 수학 단과학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시기 내일 모레 시험 앞두고 있는데 사실 설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 일단은. 그래서 원래 이런 거는요,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방학 때 해봤으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나실까봐 몇 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지하게 천천히 듣고 싶은 친구는 방학 영상을 보세요. 거기는 정말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요게 좀 중요한 문제고 시험 문제 이상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막상 까볼 줄 알아야 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아까처럼 풀 거란 말이야. 자, 읽어볼게요. 자, 어느 영화 동아리의 회원 중에서 이번 달에 로맨스 영화를, 여러분 좋아하세요? 로맨스 영화를 관람한 회원이 20명. 제가 지금부터 로맨스 영화를 관람한 집합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NA가 나왔네요. NA가 20이고요. 공포 영화를 관람한 사람 17명. 제가 공포 영화를 B라고 제가 마음대로 주겠습니다. 17. 그리고 세 번째, 로맨스 또는 공포 영화를 관람한 인원 29명. 자, 위에서 또는은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합집합과 닮은 키워드입니다. 29. 자, 마지막에 묻는 건 뭐다? 로맨스와 공포를 모두 관람한 사람. 마지막에 묻는 건 교집합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그리신 다음에, 얘는 공식이 있었거든. 공식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또 해볼까요? 예를 들어 267번 문제입니다. 해석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267번 문제.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한두 개 어려운 키워드가 있어. 아까 위에서 나왔던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그런 키워드라던가 혹은 뭐뭐만 자집합 키워드 보통 그 정도? 그 정도? 뭐 사실 그거 말고 어려운 키워드는 없어요. 해석만 도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이제 시간이 꽤 있을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추석이라고 이게 매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추석이 항상 안 예뻐. 추석이 항상 이상하게 중간에 껴 있어요. 시험 앞두고. 그래서 뭐 어차피 어디 가실 것도 아니시잖아. 어차피 집에서 뭐 게임밖에 더 하시겠어요? 남학생들. 그 게임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숙제 먼저 하고 하세요. 나중에 시간 내서 하려 그러면 저 욕할 겁니다. 왜 오늘 숙제가 좀 많거든요.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 재현이 될 만 학생 28명 준비가 있어. 전체가 나와 있네요. 전체가 28. 거울! 자, 이번에는 거울을 제가 A라고 두겠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13명. 빛! 자, 빛을 B라고 두겠습니다. 7명. 그리고 거울과 빛을 모두 교집합. 모두 교집합.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거울과 빛 중에서 어느 것도 소지하지 않은 이 뭐라고요?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저게 이제 합집합의 여집합을 말하는 멘트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이제는 벤 다이그램에 그리신 다음에 눈으로 보고 푸세요. 아시겠죠? 자, 268번입니다. 해봐. 1분만 드릴게요. 거의 똑같네. 이게 뭐 마지막에 한두 개 빼고 맨날 똑같아요. 나오는 게. 뭐 전체 주고 뭐 A 주고 B 주고 뭐 합집합 교집합 주고 마지막에 좀 희한한 거 주고 뭐 이런 느낌.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간단히 만드는 거. 아까 네 문제나 연습했습니다. 간단히 만드는 거. 두 번째 이 개수 구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중간중간에 짜잘한 뭐 배수집합이다, 뭐 약수집합이다, 뭐 새로운 집합 만드는 거라던가 뭐 그거는 솔직히 어려우면 넘어가도 당장은 문제는 안 돼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 개수 구하는 거, 간단히 만드는 거 시험 문제야.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안 나오면 제가 뭐 할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문제 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학생 중에서 스키를 A라고 할게요. 자, 스노우보드 B라고 할게요. 둘 다 모두 교집합. 자, 역시 이번에도 마지막에 묻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아까 왼쪽에 써 있긴 했었죠. 스키와 스노우보드 중에서 하나만 다본 학생. 즉, 둘 다 다본 애는 빼줘야 돼. 즉,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신 요 자집합을 이렇게 이제 자집합 두 개를 합치면, 여기가 뭐다? 스키든 스노우보드든 하나만, 뭐뭐만, 또 뭐뭐만은 자집합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건 이거를 구하라 문제니까 또 역시나 그림에다가 그려보신 다음에 저기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숙제 말씀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필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가? 자, 요렇게 제가 일단 오늘 미리 써놓은 거를 채팅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친구는 요 채팅창에 있는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요, 먼저 라이트 쌤. 여러분들이 앞에 21쪽을 아마 안 했던 것 같아. 맞나요? 요 21쪽부터 23쪽까지 안 한 것들 마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33쪽부터, 자, 오늘 숙제부터 41쪽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집합을 다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일 이제 시험 대비 오시면 일단 처음에는 질문 좀 받고요. 뭐 질문이 많진 않을 것 같아. 질문 좀 받고 그 다음에 요 라이트센과 RPM에 있는 소위 어렵다 싶은 문제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좀 도와드릴 거니까 나머지 남은 것들은 뭐 할만할 거예요. 할만할 거니까 도와드리는 건 잘 듣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PM 가보시면요. 자, RPM 자 15쪽이라고 써있네요. 15쪽이 또 여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한번 복습도 하실 겸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15쪽부터 아마 19쪽, 21쪽 숙제로 안 나갔었나 아직? 요거 숙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마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뒤에 26쪽부터 오늘 요 교재랑 똑같거든. 26쪽부터 끝까지 좀 양이 많아. 좀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혹은 그게 싫으면 하루에 뭐 한 2장씩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겠네요. 하루에 한 2장씩 정도 한다고 쳐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언제였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 얘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했는데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수금반이야. 다음 주 이제 추석이 월화수 추석이다 보니까 만약에 추석을 그냥 이제 온전히 쉰다고 치면 금요일 날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일주일 뒤 금요일 수업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좀 커리큘럼을 짜봤더니 여러분반이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 주 안에 명제를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명제를 여러분 딱 2번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명제가 안 끝나요. 금요일 하루 만에는. 그래서 진지하게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루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일요일 날 오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수요일 날 혹시 수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불렀을 때 혹시 못 올 친구 있을까요? 일단은 좀 한번 지금 조사를 해볼게요. 잠깐만 10시 넘었는데 뭐 어차피 차 탄 친구 없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때 좀 보충을 할까 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제가 보충을 한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안 되거나 혹은 내가 그때 뭐 저기 할머니 집에 가는데 안 되는 친구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혹은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뭐 질문 사항이라던가 그런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왜 하냐면 일단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근데 수요일 날 하는 거냐 물어봤는데 일단은 영어는 하는 반도 있더라고요. 영어 뭐 이렇게 월수반 친구들은 수요일 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물어봤을 때 일단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더 일찍이요? 그럼 혹시 더 일찍이면 몇 시가 더 괜찮을까?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의견이 나온 게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럼 혹시 이때 안 되는 친구 있을까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중등부는 수업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앞타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6시부터 8시 아, 아 아예 아침은 안 되나요? 아 오후에 놀라고? 뭐 친구들 PC방 가서? 나쁘지 않지. 그러면 아침이면 혹시 건의사항 있어? 여러분 금방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좀 의논을 좀 할게요. 그럼 혹시 몇 시 정도를 말해요? 아침?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명절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또 너무 일찍 하면 또 싫어하지 않을까? 그럼 다들 혹시 아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중인가 봐라 여러분들 10시부터 12시 상관없으세요? 태영이 그럼 자 이거는 안 돼. 여러분 입으로 말을 들어야 돼. 상관없는 친구는 채팅창에 써줘.
여기 9명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내가 그걸 추진할 거야. 아침 10시부터. 자, 여기 몇 명이야? 자,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 서준이도 괜찮아요? 아침 10시부터 12시? 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정할게요. 저희가 다시 말할게. 저도 안 하고 싶어. 여러분 누가 하고 싶어요? 나도 그거 한다 돈도 안 줘. 돈도 안 줘. 근데 해야 돼. 내가 진짜 진지하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걸 상상해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보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막 시험 보고 좀,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맞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느긋하게 했더니, 물론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잘 되셨을 겁니다.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근데 이제 원래 이제 1장 1단이 있는 거야. 단점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끝을 내려면 일단은 수요일 날 그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걸로 아시면 되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저 때 수업은 어쩌면 학원에 와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다시 한번 원장님과 논의해가지고 이제 별 문제 없다 싶으면 저 수업은 아마 학원에 와서 할 것 같고, 뭐 여기 몇몇 친구들 뭐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친구는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그 친구들은 온라인도 할 수 있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5시입니다. 똑같이 요 강의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고맙습니다.